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동석했던 전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며 많은 신뢰를 느꼈다. 신뢰라는 표현이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과 사이비 종교집단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거래관계이자 신뢰로 똘똘 뭉친 정종유착 카르텔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특정 사이비 종교집단이 신뢰하는 하수인이 되었다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오늘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 심사가 아닌 실질심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난동을 일으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주역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느라 정치검찰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시다가 이제서야 검찰에 호통을 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전으로 모셨던 검찰당에 하극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만이 크시다면 다가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법안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여야 만장일치로 검찰청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시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황운하 의원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입니다. 작금의 당의 상황이 몹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당 고위 당직자들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당을 흔드는 세력이라는 등의 심각한 2차 가해로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피해자분들에게 당 소속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의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가중됐고 피해자들을 도운 분들이 오히려 고통받았습니다. 조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도우려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사라집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사건을 조작해 이름을 날리고 사건을 덮어서 불을 얻던 검찰이 1년 후에는 사라집니다. 검찰청 폐지법안 시행까지 남겨둔 1년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생존에 유능한 집단입니다. 1년 동안 존치되는 검찰권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검찰 특활비 완전 폐지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상설 특검입니다. 검찰 특활비 이번 정부 예산에 72억 편성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 한동훈 검수 원복 시행령의 재개정입니다.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지난 9일 시행령 재개정을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또 어쩐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께서는 매일 보고받고 점검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체 헌법에 있는 법원 관련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했을 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연히 된다는 말입니까?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현 검토를 계속 말합니다.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김학의인지 특정할 수 없다던 검찰과 닮았습니다.
누가 들어도 바이든인데 날리면이라 우기던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누가 조희대 사업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입법권을 주었습니까? 정치검찰과 윤석열급으로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을 농단하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퇴하길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사퇴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재원 의원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난신적자가 따로 없습니다. 난신적자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불효한 자식을 뜻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 후세에까지 비판받게 되므로 함부로 거짓을 꾸미거나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가 바로 난신적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내란의 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에 떨던 때가 채 1년여도 안 되었는데 반성은커녕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듯 선동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반대한 인사들에게 협박하듯 결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극단적 종교 집단을 찾아다니며 지지 세력을 움켜쥐려 하질 않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직을 수행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과 총리를 물러나라고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국민과 국가 공동체에 남긴 깊은 상처와 피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행태를 보일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내란당 해산 얘기가 나올까 두려운지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줌의 극성 지지자라도 움켜쥐어 버텨보고자 하는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서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비정상적 정치 행보를 정상적이고 건전한 보수 정당의 귀환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란 주범인 윤석열과 손절하고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못할 망정 보수 본연의 가치와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극단적 사이비 종교 집단의 모습에 다름 아닙니다. 보수 정당은 우측 날개로 균형을 잡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갈등을 키우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자 하는 지금의 날갯짓으로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의 길을 걸어가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극단이 아니라 상식, 배제가 아니라 통합, 특수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측에서 대변하는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난신적자로 남기를 원합니까?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의 그 밤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영 의원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조지아주 이민단속은 한미동맹을 믿었던 한국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317명 한국 노동자들이 마치 테러범처럼 흉악범처럼 두 손을 묶이고 족쇄까지 찬 채로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상호 번영을 위해서 미국으로 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미국은 과연 믿을 만한 우방입니까? 과연 투자해도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 투자를 환영하기는 하는 겁니까? 2022년 이어진 조지아 투자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중 하나로 8,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지역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가 결정되던 당시에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준공을 앞두고 돌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옹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의와 우의에 뒤통수를 때리는 배은망덕한 행동들입니다. 제가 지난 외통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수만 명의 미국 시민의 비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사슬로 묶고 구금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미 양국은 수십 년 동안 공동의 희생과 가치로 맺어온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굴욕적 사건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계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 내 광기 어린 극우 세력을 부추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을 적대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노동자들이 풀려나서 고국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오만한 자세는 매우 유감입니다. 본인들의 과잉 행동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이 마치 큰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정에 관련된 미국의 행동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상무장관 러터닉의 일방적인 압박은 거리의 물의 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항복 문서에 서명하라니 이것이 혈맹이고 동맹입니까? 미국이 들고 있는 협박용 몽둥이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을 믿고 결코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과거 식민지를 강탈하고 착취했던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의 강도질이나 삥 뜯는 조폭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빵 셔틀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깡패 같은 짓거리에 모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활용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나라를 팔아먹어 자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자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 때리기만 급급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함께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정부에게 다음 4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으십시오. 둘째,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대미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3. 현금 강탈에 가까운 투자 협약서에는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4. 국내에 있는 미국인들 중 불법적 비자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의 향후 행동에 따라 필요하다면 단속에도 나서십시오. 이상입니다.